근데 이 셰일층은 암석에 석유가 붙어 있어요. 돌에 함유하고 있는데 이게 2,000에서 4,000m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석유층은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있으나 마나 한 거로 둔 거죠. 진짜 아깝다고. 네. 그렇다면 이러한 층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거기 노스다코타의 특히 이 바켄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바켄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 땅의 주인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바켄필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묻혀 있었던 거죠. 와. 와. 그래서 이 알고는 있는데 채굴이 쉽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조지 미첼이라는 사람이 이 석유업자거든요. 석유를 공부했고 이분이 셰일을 뽑아내는 기술을 발견을 하죠. 와, 이거 혁신인데요? 네, 혁신이죠. 어떻게 이 석유를 시출했는지 그 방법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모여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만들어내는 기존의 채굴 과정이에요. 여기는 모여 있기 때문에 뽑은다는데 여기는 셰일층이 있는데 여기는 석유를 함유를 하고 있지 그 돌이에요. 그냥 방법은 내려가서 옆으로 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 공법이죠. 수직 시추한 다음에 수평 시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충격을 줘서 여기에 금을 가게 합니다. 금을. 그리고 물하고 화학 물질과 모래를 섞은 것을 강력하게 투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벌어진 틈으로 석유가스가 모여서 그 모인 거를 올리는 겁니다. 참 사람들 대단해. 네. 어려워요. 뭘 어떻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가 커피 사 먹듯이 빨아 먹는 거면 쉬운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층에 있으니까 내려가서 이걸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어쨌든 작업이죠.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널리 사용되기가 어려운 방식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초기 그렇죠. 자본이 많이 필요한 일단 생산 단가가 높겠네요. 높죠. 사실은 전통적인 석유 생산의 단가가 얼마인지 원가가 얼마인지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근데 보통 10달러에서 30달러 정도까지가 된다고 봅니다. 배럴이요? 예, 배럴당. 네. 예. 그런데 셰일유는 복잡한 기술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자료 같은 데 보면은 기술이 최대 발전했을 때는 25달러까지 할 수 있겠지만 쉽게는 95달러까지 가요. 세입도 그러면 비싸네요. 이 셰일 오일은 생산 단가가 훨씬 높은데 네. 어떻게 이 셰일 오일이 활용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높으니까 언제 생산하면 괜찮습니까? 유가가 높을 때? 유가가 높을 때 하면 괜찮죠. 아... 예. 그래서 이제 2008년에 노스다코타주에 있는 바켄필드라는 곳에서 셰일 오일이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생산 단가도 떨어지고 생산성은 올라가죠. 그래서 미국은 이때 석유와 천연가스를 합쳐서 총 생산량으로 세계 최대 국가가 돼요. 미국은 자원도 많아. 그리고 본격적인 셰일 혁명이 시작된 거죠. We have a supply of natural gas that can last America nearly 100 years. And nowhere is the promise of innovation greater than in American-made energy. 와. 그리고 이것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이 규모뿐만이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미국인들은 셰일 혁명으로 석유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거의 반토막이 된 휘발유 가격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석유를 대부분 수입만 하다가 이제는 자급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셰일 오일을 지켜보는 다른 나라들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랍 국가들이 싫어합니다. 네, 산유국들은 영 기분이 안 좋겠죠. 예, 특히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사우디? 어딘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셰일 대 셰이크. 쉐이크? 저게 뭐죠? 셰이크 하면 유지, 뭐 족장, 존장 이런 그쵸. 의미거든요. 아, 쉐이크 대 쉐일. 네, 셰이크 대 셰일. 새로운 오일 경제죠. 셰일 오일이 시추된 이후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서는 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겠네요. 유가 안정, 안보 불안 이런 것으로 서로 맺어진 이 협력 관계가 이제는 협력이 아니라 석유 경쟁. 패권을 두고 경쟁을 하게 된 겁니다. 어. 예, 그런데 이 결정적으로 두 나라의 사이가 더 벌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니었구나. (2018년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곳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인물이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응? 그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실종된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자말 카슈크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때부터 정부 비판을 해왔던 언론인인데요. 2017년부터 미국으로 옮겨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저명한 언론인이에요. 그는 튀르키예 출신 약혼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됐는데요.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으로 가야 된다는 말을 듣고 영사관으로 갑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CCTV에 영사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카슈크지가 들어가죠. 문제 없죠? 그런데 인상 차이가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데 카슈크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옷만 같네요? 조금 더 머리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이 다르죠. 이거 완전 스릴러 공포인데요? 놀랍게도 카슈크지 모습을 한 인물은 인파 속으로 아주 빠르게 사라져버린 후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달 초 터키에서 자국 총영사관을 찾은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카슈크지가 영사관에 없다고 밝히면서 사건이 미국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응? 그게 말이 돼요? 하지만 사건 발생 후 8일이 지난 후부터 석연치 않은 점들이 속속 발견되는데요. 먼저 CCTV를 통해서 15명의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영사관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뭐지? 납치범들인가? 그리고 사건 발생 열흘 뒤에 미국 언론에서 카슈크지 마지막 순간을 녹음한 녹취본이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Washington Post columnist Jamal Khashoggi's killing. That audio recording of Khashoggi's final moments. 녹음 파일도 공개가 됐어요? 언론에 따르면 카슈크지 역시 어떤 불안감을 느껴서였는지 영사관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애플워치를 아이폰과 동기화해놓고 이 아이폰을 약혼녀에게 건네주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녀가 녹음본을 확인해봤고 영사관 안에서 고문을 받아 살해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교수님,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주장을 순순히 인정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말도 안 된다,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부인했고요. 그러나 결국 카슈크지가 영사관 안에서 살해당했고 CCTV에 포착된 정체불명의 인물 15명이
카쇼크지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에? 밝혔어요? 알려졌습니다. 또 사우디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을 연루된 혐의로 5명의 관리를 해고하고 관련자 11명을 기소하고 5명에게 사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사형? 정작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문제는 미국 정보기관 CIA 발표가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무슨 발표였나요? 사건 발생 후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미국의 정보기관 CIA는 카쇼크지 암살 살해 지시자로 예상 외의 인물을 지목했는데요. 누구야?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모함마드 빈 살만이었습니다. 에? 아, MBS. MBS. 3년 전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우리 대통령과 만남을 가진 적도 있고요.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입니다. 네. 바로 이 빈 살만 왕세자의 캐릭터를 볼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Announced to the kingdom on Saudi television a change in the line of succession in the royal house of Saud. Mohammed bin Salman, the 31-year-old son of the Saudi king, is now first in line to the throne. The new crown prince has been a powerful figure in Saudi politics and has had a hand in nearly everything in the kingdom. 정장 차림 진짜 의외인데요? 옷 먹기 힘든 텐데 결정. 어? 육회에서 샀구나. 프랑스에도 우와. 저택이 있고. 야, 이거 모형 조형 같다 무슨. 진짜 클래스가 다르네. 와, 아쿠아리움이 집에 있어요? 야, 야. 다른 세상이다 진짜 여기. 굉장히 개방적인 그 인물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할 수가 없던 운전할 수가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BTS 콘서트랑 축제도 열어졌어요. 젊은 사우디 지도자라서 인기가 되게 많아요. 야, 인기가 되게 많은 지도자군요. 아까 보니까 정장 차림 봤는데 되게 멋있더라고. 맞아요. 타이도 안 하고. 아 근데 이렇게 부족할 거 없는 왕세자가 암살 지시를 그러니까 대사관. 네. 그러니까 미국 CIA가 그런 보고서를 쓴 거죠. 빈 살만 왕세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 (2017년부터) 왕세자는 왕국의 안보와 정보기관을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므로 관료들이 왕세자의 허가 없이 이러한 작전을 수행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2018년 10월 2일 이스탄불에 도착한 15명의 사우디아라비아 팀에는 왕립 사우디아라비아 연구 및 미디어 문제센터에서 일했거나 그와 연관된 관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전 당시 미디어 문제센터는 무함마드 빈 살만의 측근인 사우드 알카흐타니가 이끌었는데 그는 2018년 중반 왕세자의 승인 없이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공식 선언을 하였습니다. 아, 결국 승인을 했다는 거네요. 왜 그런 사실 이 왕세자는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없는 인물이었거든요. 이유가 뭔지 왕실의 가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 봤던 우리 압둘아지즈 국왕 있죠. 네네네. 국왕이 자기 아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생길 거를 걱정해서 나의 아들들이 다 왕이 될 때까지 그 다음 세대로 넘기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2대부터 지금의 7대 살만 왕까지는 모두 형제 상속이었지만
더 이상 형제 승계가 나이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당시 70세가 넘은 나이에 왕이 된 현재 국왕 살만 국왕은 자신의 형제의 아들, 즉 자기 조카인 빈 나이프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했거든요. 그런데 살만 국왕은 다른 길을 택합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였던 왕세자 빈 나이프 대신 자신의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합니다.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우디 안보 불안의 중요한 요소인 이란이 끼어 있습니다. 이란? 아람코? 드론으로? 저렇게 드론이 되게 무섭다는데. 네, 세계 최대 석유 회사인 아람코가 드론 미사일 공격을 받아 폭발을 했는데 그때 사우디와 미국이나 모든 많은 국가에서는 배후가 이란이다. 날라온 거는 후시, 예멘의 반군에서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란이라고 그러냐면 칠판을 한번 보시면서 이쪽 지역의 세대 균형 관계를 볼게요. 이슬람인데 시아파예요, 이란은. 그러니까 시아파가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예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아파가 10%밖에 안 됩니다. 이슬람에서는 하느님이 보내신 최후의 예언자를 무함마드라고 믿거든요. 근데 무함마드는 세상을 떠났고 그러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순니파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지도자를 뽑는다. 시아파는 예언자의 혈통에서 이 전승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우디의 시아파들이 어디 사냐면 바로 이 유전지역에 살아요. 사우디의 고민은 그겁니다. 자국에 있는 시아파들이 이란의 사주를 받아서 그 사우디에 반란을 할 것을 걱정한 거죠. 그러면서 이 양쪽의 관계가 상당히 나빠집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멀어진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2015년입니다. 2015년에 미국과 이란이 핵협정을 타결합니다. 협상의 요지는 이란이 평화적으로만 핵을 사용한다면 제재를 풀겠다는 거고 This framework would cut off every pathway that Iran could take to develop a nuclear weapon. 그런데 문제는 주변 국가들은 그렇게 믿질 않아요. 이란의 위협을 계속 받아왔던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절대 평화적으로만 핵을 쓸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 주변의 반발이 너무 뻔하니까 미국과 가장 친했던 아랍 국가들한테 비밀로 하고 결정을 해버려요. 생각해보세요. 나의 가장 친했다고 믿었던 친구가 비밀스럽게 다른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뭔가 결정을 해버리면 내가 내 친구를 좋아하겠습니까? 절교.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아주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예멘의 반군이 사우디를 공격을 했는데 문제는 공격한 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원래는 사우디의 안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예전처럼 사우디의 안보를 보장해주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도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국익이 여기 있지 않다. 그러니까 2019년이 미국의 학자들은 카터 독트린이 끝난 날. And such an assault will be repelled by any means necessary, including military force.
트럼프 대통령이 끝났다. 그런데 이때 모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등장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라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러시아? 독수리요? 네, 매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와. 귀한 건가 봐요. 되게 좋아해요. 아니 근데 미국이랑 사이가 틀어지니까 이제 소련이랑 손을 잡은 거예요? 러시아. 아 러시아. 오르바초프 보세요? 제가 사실 그 미국과 사이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첫 번째 끼어든 러시아입니다. 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돈독하죠. 또 그렇게 됐구나. 여태까지 미국의 안보만을 믿고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페크에 가입되지 않지만 석유 생산량이 많은 비오페크 국가 10개국과 함께 오페크 플러스라는 것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협력을 해서 석유 생산량도 제한하고 논의하면서 미국 셰일 오일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는 거죠. 야, 그럼 러시아는 그렇고 러시아에 이어서 또 친해진 또 한 나라는 어디죠? 중국이죠. 네, 중국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집니다. 미중 갈등으로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이가 좀 틀어지고 있는 틈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접근을 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에게 사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무기. 게다가 이제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는요, 이제 석유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새로운 비전을 내놨는데 그게 바로 우리 서울시의 한 44배 정도의 규모 크기에 일명 네옴이라는 미래 도시 건설에 중국이 투자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무려 280억 달러 상당의 경제 협정을 맺었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미국을 깜짝 놀라게 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석유 수출 대금을 달러로 받았잖아요. 위안화로요? 1974년에 사우디와 미국이 협상을 통해서 석유 거래 대금을 달러로 거래하면서 안정적으로 달러 순환을 이끌어왔고 이거는 사실은 미국에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효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안화를 쓴다면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미국이 가장 우려하던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게다가 미국은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위안화를 받아들인다면 사우디아라비아로만 끝난 거 아니란 얘기예요. 다른 산이고 또 그럼 우리도 위안화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은 경제적인 위신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세계 유가가 계속 뛰었어요. 그래서 145달러까지 뛰었고 뭐 어쩔 때는 200달러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전망까지 나왔고요. 소위 말해서 석유 패권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힘드네요, 힘들어. 첨예한 신경전 끝에 지난 7월 드디어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clear-eyed about the challenges in the Middle East and about where we have the greatest capacity to help drive positive outcomes. وستقوم المملكة بدورها في هذا المجال حيث أنها أعلنت عن زيادة مستوى طاقتها الإنتاجية إلى 13 مليون برميل يوميا وبعد ذلك لن يكون لدى المملكة أي قدرة إضافية لزيادة الإنتاج.
꼬여가네요. 계속. 지구 반으로 딱 나뉘는. 과연 얼어붙었던 두 나라의 관계는 앞으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오늘 오랜 석유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석유 패권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알게 된 만큼 이들 국가의 행보가 세계 경제와 국제 관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국제 관계를 또 역사와 함께 배우다 보니까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역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감염병 공포에 떨게 한 코로나19도 모자라 또 한 번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을 낳게 한 감염병인데요. 오, 뭐야? 바로 원숭이 두창에 걸린 환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왔다고? 네, 우리나라에도 확진자 생겼어요.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런 바이러스인데 치사율이 최대 90%. 와, 걸리면 죽네. 90%인 질병이 있다고요?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는 정도 수준이겠죠. 그리고 최악의 의학적 롤러코스터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청색증이란 게 청색증. 청색증이 뭐예요? 청색증이 나타난 환자를 그린 기록인데요. 뭐야? 왜 그래요? 최소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병이 15,000건 이상이 나타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너무 무시무시하네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이 바이러스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